우리가 2시간 동안 구몽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주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작품 개요 한번 보죠. 자, 주제는 인생 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덧없구나. 자, 그런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뭐 체념하고 좌절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부질없고 헛된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마음을 비우고 정말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건 아무래도 불교 색채가 많이 드러나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은 결말부에서 불가의 입문에서 불도를 닫고 널리 전파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인생 무상이라는 이 말은 우리 다른 비슷한 의미가 상통하는 그런 한자 수어들도 많이 봤을 텐데, 자, 여기 일장춘몽, 난가일몽, 한단지몽, 일치지몽, 노생지몽, 여홍칭까지 다 같은 류의 그런 의미가 통하는 한자어들입니다. 그래서 꼭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고요. 자세한 여기에 얽힌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좀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구몽은 제목에 몽자가 들어가는 몽자류 소설의 효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화 중에 조신설화, 우리 앞에서 이야기 봤죠? 조신설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좀 본격적인 그런 구성과 뼈대를 갖춘 고전소설의 면모를 갖춘 구몽이 나타났고요. 그 영향으로 뭐 옥루몽, 옥년몽 같은 그런 소설들이 더 창작되게 됩니다. 자, 김만중의 국문의식이 잘 반영된 한글로 써져 있는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기종문학에서 평민문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가도기적인 어떤 존재감을 잘 잡아줬고요.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그 유교 체제하에서 이처 육첩을 거느리는 그런 어떤 그런 남성 중심감, 그런 어떤 유교에서 막 입신양명해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벼슬을 높은 벼슬을 하고 하는 그런 입신양명의 유교적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는 소설입니다. 특히 꿈 부분에서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도 갖추고 영소설의 면모도 띄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이 잘 혼합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핵심은 불교의 공 사상이죠. 자, 성진과 육관대사의 대화를 보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양소유가 막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깨닫고 대사에게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우리 적혀 있는 것처럼 내가 마땅히 인생에 윤회해야 될 그런 죄를 지었는데 사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꿈만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전제는 인간 세상 다르고 꿈 다르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래서 인간 세상에 윤회시키지 않고 다른 현실을 살게 하지 않고 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인생 무상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육관대사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인간 세상에 윤회할 것을 꿈을 꿨다라고 그러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군. 아직도 꿈속이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관대사의 말의 전제는 뭡니까? 인간 세상이나 꿈이나 똑같다. 그걸 구분 지을 이유가 없다. 다 하나이고 꿈이 헛되듯이 인간 세상에 집착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근데 네가 아직 그거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장주지몽, 호접지몽의 예를 하나 들어주죠. 그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성진이한테 진정한 어떤 깨달음을 일깨워 주려고 육관대사는 얘기하고 있죠. 꿈속에서의 양소유 네 삶의 모습과 현실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진리가 뭔지 진정한 것을 깨닫지 못한 현실 속의 성진의 네 모습은 결국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그러니까 부디 깨달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팔선녀도 마찬가지죠. 성진이만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팔선녀도 꿈속에서 양소유와의 삶을 이렇게 쭉 지내다가 뭔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꿈을 깬 다음에 육관대사를 차지하오죠. 저희도 불가에 입문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육관대사 처음엔 거절하죠. 자, 그랬더니 팔선녀가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화장을 다 지우고 그리고 머리를 다 깎고 해가지고 다시 얼굴이 변했다라고 재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번에 육관대사가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그만큼 팔선녀가 자기 의지의 표현으로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는 그런 의미의 연지분 씻어버리고 머리를 깎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 부분도 한번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관대사가 이제 성진이와 팔선녀에게 불도를 설파하죠. 그래서 소설 뒷부분에 육관대사가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인쇄물 문제에서 봤죠? 자, 결국 요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의 공사상을 그 본질을 다시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성진이가 깨닫고 이제 육관대사의 뒤를 이어서
불도를 전파하게 되죠. 자, 이 성진이 처음에 어떤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동정호 용왕께 가가지고 술 대접을 받고 파괴를 하죠. 술을 마시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돌다리에서 팔선녀를 만나서 언어로 수작하며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육간대사에게 바른 말 하지 않고 세속의 부귀공명을 내가 한번 다 이렇게 산의 대장부로 태어나서 누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번뇌를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추방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양소유로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는데 오히려 한 번씩 밤에 잠이 들면 곧잘 참선하는 꿈을 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결국 뒷부분에 결말 부분에 양소유는 다시 성진으로서 불가에 입문하고 귀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걸 보면 앞에 나오는 이런 부분은 결국 이 소설 뒷부분에 내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복선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소설 말미에 보면 양소유가 인생이 정말 헛된 것 같소. 많이 누리고 즐겁게 살았는데 인생이 너무 부질없어. 그래서 나는 진작부터 불가에 인연이 있는지라 불도를 불생불멸할 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한번 집을 출가해서 득도하고 오겠어. 그랬더니 부인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남편의 말에 따르고 그대로 기다리겠다라고 순응을 하죠. 그죠? 자, 이거와 관련된 한자 수거들입니다. 지압이 가는 대로 아내가 따른다는 얘기. 자, 유괴 도를 얘기하는 것 다 관련되는 그런 한자 수거들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참고로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어디에서라도 우리 보통 인간 세상을 일컫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문맥적 의미로 쓰이는 말들입니다. 역시 이런 것들 좀 단어 외우듯이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꿈을 깨기 전에 양소희한테 웬 낯선 호승이 나타나죠. 그죠? 이 호승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소설의 절정부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꿈을 깨게 해줍니다. 그죠? 이 둘 간의 얘기가 막 오는데 날 모르겠느냐? 기억 못 하겠느냐? 했더니 처음 뵙니다. 언제 봤죠? 꿈속에서 봤나요? 이렇게 날 모르다니 10년간 같이 상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가 오가죠. 자, 그럴 때 우리 얘기했지만 이 각각의 이름이 그대로 동일하게 쓰이지 않고 여러 가지 호칭으로 등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문맥에서 각각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지문 다시 펴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네, 뒷부분에 보면 이 양소유가 온갖 것을 다 누리다가 뭐 생일잔치도 한 열흘씩 하다가 근데 인생이 덧없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한 100년쯤 지나면 초보 목동들이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양소유 지금 참 어디 가고 다 덧없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닌가?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부질없고 인생이 참 허무하단 말인가 이렇게 자기 내면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바로 직전 부분에 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 양소희의 퉁소 소리가 굉장히 구슬프게 보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자기가 마음속으로 겪는 어떤 그런 갈등들, 인생 무상의 어떤 그런 정서들 이런 것들이 악기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말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양소희가 뭐 하려고 그럽니다. 불생불멸할 도를 얻고자 하죠. 그래서 내가 출가해서 불가에 입문하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순간에 이제 호승이, 그러니까 육간대사죠. 호승이 등장해가지고 양소희의 꿈을 깨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구문몽을 보면 한자 수거와 관련 있는 그런 내용 구절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1학년 때도 많이 외우고 했는데 자, 거기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잘 못 봤지만 중요하게 알아야 될 그런 한자 수거들도 많습니다. 지금 관련되는 구절들을 쭉 모아보면 지금 화면과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한자어들은 좀 알고 있으면 더 이렇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주요한 내용 정리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났을 때 또 복습하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